반갑습니다. 컴퓨터학과 현승열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1학기부터 2학기까지 1년 동안 연속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입니다. 두 개의 교과목에 대해서 함께 이 자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목표는 졸업작품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분석 및 설계를 진행한 후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완성해서 취업에 대비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학점 및 시수는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캡스톤 디자인 1과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2학점과 실습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론 수업은 없고 실습만 2시간 배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결국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이외에 내용을 준비하고 이 수업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지 않은지 또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내려주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줬느냐에 따라서 이 졸업작품이 잘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교과목에 있는 교재가 참조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적은 출석 20%, 보고서 50%, 발표 30%로 하겠습니다. 제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제 홈페이지로 가보면은 모든 정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sr현.두원.ac.kr을 치면은 접속 가능하고요. 제 홈페이지에는 연구실, 또 지도 동아리, 주소, 또 이메일 주소, 그리고 구내 전화번호하고 핸드폰 정보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기억했다가 저한테 연락할 거 있으면은 참조하도록 하고요.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매 학기 제 개인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혹시 저하고 면담이 필요했을 때는 시간표 참조해서 연구실로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행 플로우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1학기 캡스톤 디자인 1과 2학기 캡스톤 디자인 2로 나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두 가지를 합쳐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소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죠. 소개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목표 설정, 업무 분석, 시스템 설계, 그리고 프로토타입 발표회를 통해서 캡스톤 디자인 1에 대한 수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 통합 테스트, 졸업작품 전시회, 또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발표를 통해서 캡스톤 디자인 2에 대한 수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첫 주차에는 기본적으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4주차 이내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과제물을 만들어 낼지를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주 후에는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수행 계획서를 통해서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매주 주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주간 보고서에는 그 주에 실행했던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실행할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매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작업을 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프로젝트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됐으면은 이제 업무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업무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프로젝트가 세상에 없는 프로젝트라면은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 분석을 해내면 될 것이고요. 또 기존에 존재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기존 프로그래밍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스템 설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주차에는 프로토타입 발표회, 즉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화면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대한 스토리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스토리보드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갖다가 담아서 프로토타입 발표회로 캡스톤 디자인 1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계가 완성이 됐다면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보통 졸업작품 전시회가 10월 초 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8일이 될 것 같은데요. 졸업작품 전시회 때 작품 시연을 하는 행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발표를 하려면은 프로그램 개발은 결국 학예 방학 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학기 수업이 시작됐을 무렵에는 개발이 완료돼서 테스트를 내서 문제 있는 것만 고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작품 전시회가 끝났을 때는 다큐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지도를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2의 마지막에는 포트폴리오 발표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발표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양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매주 주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15주차에는 프로토타입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2학기 캡스톤 디자인 2에서는요. 작품 시연이 10월 초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발표를 통해서 또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작품 프로젝트 선정의 기본 요건입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일반 프로그램하고는 차이가 있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작은 한두 화면만 가지는 프로젝트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의 화면을 가지는 프로젝트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작품을 통해서 취업에 연결시킬 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는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윈도우즈 기반, 그리고 웹 기반, 그리고 앱 기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은 또는 오와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또는 오와 그리고라는 이제 표현을 써놨는데요. 기왕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윈도우즈 기반과 웹 기반 그리고 앱 기반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은 가장 좋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실력이 안 된다면은 윈도우즈 기반만 하든가 웹 기반만 하든가 앱 기반 하나만 해도 좋긴 하지만 나중에 취업에 연결을 시킬 때에는 세 가지를 다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예입니다. IBM i시리즈 서버 안에 DB2400DB가 있고요. 윈도우즈 계열 서버 안에 IIS 서버나 MS SQL 서버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유닉스 머신 안쪽에 FTP 서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버 안에 있는 각 서비스들을 인트라넷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데스크탑이나 또 앱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샘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사용을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서버 종류를 선택하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삽입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선정 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록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예전에 개발했었던 프로젝트를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동아리 홈페이지 같은 일반 내용을
주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홈페이지를 개발한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 가구, 의류 내지는 식품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는 쇼핑몰을 개발한 웹 환경의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도서 및 비디오 대여 관리, 수강 신청 및 성적 관리, 판매 재고 관리 같은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윈도우즈 베이스의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외에 네트워크를 이용한 멀티 채팅 프로그램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어 암기용 깜빡이 프로그램, 또 날씨나 지하철, 버스 도착 정보 등을 보여주는 앱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또 웹 환경에서도 수행 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라든가 네이버 클라우드, 다음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 컴퓨터에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경우에는 특히 윈도우즈, 웹, 그리고 앱에서도 사용 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고 또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프로젝트이 윈도우즈, 웹, 앱을 다 망라한 마이클라우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하나의 타겟만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가능하면 최소한 2개, 내지는 3가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1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보고서 목록입니다. 주간 보고서는 매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주간 보고서에 따라서 매주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파악하고 여러분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봐서 제가 지도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주 주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프로젝트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개발하겠다. 일단 목표만 가지고 있는 개발 계획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학기 동안에 내지는 1년 동안의 일정을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명세서, 이 안쪽에는 화면의 흐름을 보여주는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ER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타입 명세서를 14주차까지 제출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프로토타입 명세서를 발표 자료로 변환한 발표 자료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2에 필요한 보고서들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1과 마찬가지로 매주 주간 보고서는 제출해야 되고요. 또 개발 작품에 대한 내용은 7주차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포트폴리오는 14주차까지 제출하는데요. 이 안쪽에는 운영자 지침서 그리고 사용자 지침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운영자 지침서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의 후배가 이어받아서 개량을 한다든가 할 때 쓸 수 있는 결국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사용자 지침서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발표 자료를 15주차에 제출하고 포트폴리오 발표회를 끝으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끝이 나겠습니다. 제출 자료 샘플입니다. 이 내용은 키스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참조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제출했던 내용 중에 괜찮은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매 학기마다 매주 제출해야 될 내용이 있었죠. 바로 주간 보고서입니다. 주간 보고서는 그냥 양식만 올려놨고요. 1학기 캡스톤 디자인 1 시간에 제출해야 될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2개 올려놨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발표에 사용했던 자료 4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학기 캡스톤 디자인 2에서 제출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완성본 발표 자료, 또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결과 보고서 등이 샘플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내용까지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참조하면 되겠습니다.